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오늘 타로는요, 나는 결혼할 사주일까, 독신으로 살아가야 될 사주일까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요, 결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궁금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참고하셔서 가져가실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4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생각해 보실 시간을 아주 많이 드릴게요. 카드 고르셨죠? 그럼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번호를 보시고요. 댓글 고정란에 있는 카드 번호를 보신 다음에 그 옆에 쓰여져 있는 파란색 숫자, 그게 영상 시간이거든요. 그걸 누르시고 들어오세요.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합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결혼 사주냐 독신 사주냐 그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애 상대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어떤 외모라든지 그런 걸 보고 싶으시다면요. 연애 타로 편을 따로 보시고요. 오늘은 결혼 사주냐 독신 사주냐 그것만 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1번 분들은요. 지금 속이 아주 깊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속이 깊다는 건 상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마음 깊이의 크기가 남다르게 깊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결혼이라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상대를 헤아리는 깊이가 남다르다 보니까 상대에게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헤아려 주느라 마음의 갈등이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가령 상대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쳐봐요. 그럼 설명을 요구한다든가 뭐 짜증이 나서 내버려 둔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심플하게 행동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사실은 마음도 심플하게 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번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상대의 주변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려 하고 되도록이면 이해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오히려 너무 힘든 거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음, 이해를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미안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냐고 하고 순간 화딱지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마음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1번 분들의 연애 행로라고 해요. 1번 분들은요, 나이 때부터 그런 심정적인 어떤 내공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힘들어, 머리 아파 이러면서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걸 말고요. 그냥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보이는 성과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보다는 어떤 커리어에, 결혼보다는 성공과 성취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 깊은 헤아림은 사실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빛을 발하게 돼요. 그때서야 궁합이 맞아 떨어져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운명적인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상대가 아닌, 쉽게 말해서 합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견디기가 괴로워지는 거죠. 지금 제 옆에 곤드레 무침스키가 바닥을 막 긁고 있어서 그 소리가 좀 들리실 텐데 제가 편집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한 얘기 계속하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대를 위해서 책상을 뭐 깨끗하게 정돈을 해줬다고 쳐봐요. 합이 안 맞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은 거냐고. 내가 물건을 둔 자리는 내가 아는데 네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내가 지금 못 찾고 있잖아. 이러면서 상대방은 신경질을 확 부리는 거죠. 근데 합이 맞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렇지 않아도 정리 좀 하려고 했었는데 1번 너 덕분에 한결 깨끗해졌네. 정말 고마워. 심플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런 심성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이 맞으면요. 괜한 일도 고맙게 느껴지고 상대가 하는 일이 뭐든지 이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코드라고 부르죠. 어쨌든 여러분은요 지금 이 카드에서처럼요 이런 상대를 만나야 결혼에 이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량은 컵이고 그릇의 크기는 킹이거든요. 지금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다란 바다에 담겨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여러분의 상대는요. 어,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 같은 그런 크기의 사람이 아니라 뒷동산 혹은 동네 언덕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 진짜 실망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연봉이라든지 뭐 직업 이런 걸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합만 보는 건데요. 크지는 않아도 뭔가 금방 올라가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누워도 좋은 그런 풀밭을 가진 작은 언덕이나 뭐 뒷동산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일단 카드 배열을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의 첫 번째 카드예요. 곤드레 무침스키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변에서 1번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본인은 그런 시선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네요. 뭐냐면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가 뚜렷해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소통은 많이 하는데 그게 연애 감정이 깃들어져 있는 소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과 관련되고 뭔가 성과와 관련되고 살아가는 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소통만 하고 있을 뿐 옆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운명적인 어떤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움직일 생각도 별로 없고 운명적인 상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딱히 불편하거나 괴롭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운명적인 상대가 드디어 다가오긴 해요. 근데 웬걸 이 지금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 걸까?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거네요. 지금 이게 완지 2번 카드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왔는지 나와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크 소리도 당연히 못 듣게 되는 거지. 어쩌면 늘 들려오는 주변의 노크 소리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지나쳐 버린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문을 열고 적어도 3번 정도 이상은 나가봐야 되는 건데, 열어봤자 그저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지레 짐작을 하면서 아예 열어줄 생각을 안 한다거나, 혹은 열었다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째 카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여인이 혼자서 계단에 걸터 앉아 있어요. 이건 이 지금 2번째 카드에서요. 이 2번째 카드에서 이 사람의 노크 소리를 무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가상의 미래를 알아보는 카드인데요. 쓸쓸함이 느껴져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서 결국은 쓸쓸해졌다,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완즈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만 신경을 쓰고 생활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감정은 메말라 가고 스스로 이렇게 지치게 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요, 하고 계시는 일이나 사업이라든지 뭐 장사 혹은 공부 같은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집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되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옆에 있는 담쟁이 덩굴 있잖아요. 이게 타로에서는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것은 될 거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그 묘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이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일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날 그날 해야 될 일이라든지 뭐 해야 될 장사라든지 사업, 그런 것들만 방어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채워져서 좀 풍요로운 상황인데, 마음 한구석은 쓸쓸한 것 같다. 기댈 곳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카드에서처럼 계속 기다려야 될까 한번 볼게요. 조언 카드예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조언 카드도 이렇게 나왔네, 그쵸? 여기도 기다리는데 지금 여기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합이 맞는 사람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스톤의 아들,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이 나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상대는요, 일단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이런 건 뭐 직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스톤의 아들은요, 흑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이 사람 옆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한 번에 확 끌어당기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가면 갈수록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든든한 생각이 들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게 될 거라고 해요. 혹시 이런 상대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1번 분들은요, 안정감이라는 느낌을 시그널로 가지고 결혼 상대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조건이나 학벌, 연봉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1번 분들이 결혼을 대하는 방식은 물이거든요. 물의 방식. 삶에 대처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 관계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물의 태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물은 원래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흘러내리잖아요. 아래로 흐른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든 말이든 차곡차곡 쌓아놓고 저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저장하고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이성들이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답답함이 극에 달하게 되면 그때서야 문을 쳐다보고 한번 두드려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상대가 반응을 보이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찰나가 되면 1번 분들은 또 주춤하게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무리 성향이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성향. 그런 성향이 바로 무리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마음엔 들어도 저 정도 레벨이면 이미 다른 이성이 있지 않을까? 설마 아직까지 싱글이겠어? 고백했다가 괜한 설레발로 나만 괜히 창피당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아니, 나는 지금 그렇다고 아쉬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스스로를 자기의 물 안의 세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마치 바닥에 물이 쭉 빠져버리듯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겉모습은 안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1번 분들은 뭔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혼자서 생각하다 끝내보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뭔가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살피게 되고,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자꾸 이전의 행동을 되짚어보고, 내가 아까 뭔가 잘못 얘기한 거라도 있나? 아까 그 사람 표정은 왜 그런 거였지? 이러면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생각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연애 감정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그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 관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속내가 깊다 그렇게 비춰지겠지만 어떤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에서는 뭔가 내성적이고 애매한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어떤 포지션으로 비춰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요, 그런 포지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 스톤의 아들 같은 이성을 만나시든가 그러는 거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요, 누군가를 보게 되면 먼저 흙냄새가 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혹시 농부냐? 아니면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가갔을 때 흙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성을 만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1번 분들의 운명 시그널인 셈이죠. 지금부터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다가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1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넘치는 에너지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는 참으로 기쁜 시간이었어요. 좋은 분 만나시고요. 꼭 이분 찾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주인지, 그러니까 독신 사주인지 결혼 사주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지금 이 카드 배열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특히 이 카드요. 이건 공백 카드라는 건데, 원래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건, 한마디로 극과 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아주 많은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걸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런 매력을 잘 발산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가진 매력이 뭔지를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남다른 비주얼로 눈에 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더니 연예인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루아침에 뭔가 비주얼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 공백 카드가 주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예인급 정도의 인기를 얻게 될 운명이지만 사실은 뭐랄까 독신의 사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운명이기도 하죠. 그게 이 공백 카드예요. 여러분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상대는 이성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여러분과 합이 맞게 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이성에게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상대는 이성들에게 뭔가 인기 만점인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평생을 함께하게 될 좋은 합이 될 거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헷갈리시죠? 아유, 아니에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백 카드가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이번 분들은요, 운명의 상대와 커넥션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쉽게 이어지는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과 이어지려면 상대는 이렇게요, 커브의 딸,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카드 배를 보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카드인데요. 이번 분 같은 분들은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꼭 사귀는 사이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성 친구들, 즉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제법 많은 그런 분들이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이번 분이야말로 당연히 남친이나 여친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아닌데 나는 그렇게 존재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 반응에 너무나 관심이 없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스타일이나 겉모습에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주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죠. 아무튼 2번 같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주 받게 되는 타입인데, 근데 이 카드가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타로나 사주 보러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끔씩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분들 중에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굴곡 있는 삶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늦게 결혼을 하라든지, 혹은 도화살이 많은 사주니까 남자를 조심하라든지 여자를 조심하라든지, 그런 얘기 같은 거요. 때로는 독신 사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거거든요. 만인의 연인은 어느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지만 사실 이 카드에서 보듯이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막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들 좋아한다는 마음을 막 전해주고 싶어서 난리의 상황인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상대는 없거나, 그런 상대가 있어도 왠지 자꾸 서로가 어긋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같은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분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인데요. 이게 지금 메이저 13번 죽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건요, 이번 분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놓고 푹 빠져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별 뒤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지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폭풍 그게 다른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죽어버린 그런 이런 공동묘지에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사랑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쁘게 사랑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이번에도 똑같겠지. 이 사람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잘 안 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 사람도 왔다가 언젠가는 가버리겠지.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처럼 극단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하나의 색깔, 검은색이나 회색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사랑받을 가능성도 남들보다 훨씬 많으신 분인데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 이 다음 카드를 보면서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음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면요. 지금 문 앞에 이렇게 선물이 가득 차 있는 바구니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이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이 카드에는요,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이번 분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하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이번 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선물이야? 라고 기뻐하는 아이 마음도 들어가 있고 선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선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어쩌면 이 선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외치는 어른의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번 분의 내면에 늘 함께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받고 싶어 하는 기쁜 마음과 받지 않으려는 이런 거부감이 그렇게 늘 교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카드는요,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상대가 있을 때에도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늘 뭔가 그게 2%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대가 없다는 뜻으로 나오기도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비주얼이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도 그런 상대방을 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만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런 상대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다가 가끔 진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희한하게도 그 상대 쪽에서 다가왔다가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마치 이렇게 간만 보고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카드에서처럼 선물만 주고 가버린다든가 썸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사라진다든가 혹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사귀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잠수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계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방금 뭔가 묵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곤드레 무침스키예요. 이해해 주세요. 옆에서 곤드레 무침스키가 트림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계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때가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든 것인지 이유도 알 수도 없고 설령 상대가 이유를 말해준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말들 뿐이에요. 우리 이제 끝난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냐고 아무리 톡을 해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채 차단을 당해버린다거나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저 잠수를 타버린 상대방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카드에게 물어봤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떤 건지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이 이렇대요. 어떠냐면 상대방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황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번이 너무 벅찬 상대인 거예요. 너무 과분한 상대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은 자기가 없어도 늘 잘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없어도 딱히 부족해하거나 힘들어하지를 않을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런 답톡이 왔을 때 화가 더 치밀어 오르게 돼요. 근데 친구들도 아마 2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강하게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이별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여러분들은요,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상대방도 주변 사람들도 이번의 그런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이 이렇게 황제 같은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는 거죠. 강하고 좀 단단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세 번째 카드를 보면요.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끊임없이 돌기만 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번 분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요. 시선을 주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다가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정작 이번이 사랑하고 싶은 진짜 필요한 그런 사람은 없는 상황.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소드 5번, 검 5번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의 성향과 5라는 숫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싶은가 봐요. 원래 5라는 숫자는요. 멋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젊고 창의력도 풍부한 숫자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든지 배우 기질을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이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이킥 숫자에 속해요. 근데 이 숫자가요, 지금 이 소드, 즉 칼이죠. 칼과 함께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조금 안타까운 점도 따라 붙게 되는데요. 이 5라는 숫자는 이럴 때 이거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어느 누구와도 아주 깊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깊다기보다는 아주 쉽게 재빨리 친해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5라는 숫자가 붙게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이 소드와 함께, 즉 검과 함께 이 5라는 숫자가 딱 붙어버리게 되면 안정적인 숫자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게 되거나 관계 자체가 약간씩 흔들리게 되는, 불안정을 처음부터 안고 가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카드 배열에서는요, 이런 불안정성이 꼭 이번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깨트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본인 아니게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의도된 모습이 아니고 계획된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들에게만 그렇게 비춰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까 여기서 봤듯이요. 여기서 봤었잖아요. 이렇게요. 사람들에게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은 타고나셨어요. 하지만 그런 재능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력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이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좋아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겉으로만 좋아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느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 때문에 참된 짝, 진정한 내 반쪽을 찾기까지는 남들에게는 쉬워 보이는 그런 남녀 관계가 이번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답답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카드 배열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독신의 운명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떨 때 그러냐면 바로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인데요. 이 카드가요, 지금 커브의 딸이라고 불리워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성스러운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순수한 상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이런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감성이라는 건 가령 상대가 남자라고 했을 때 성격이 여자 같다든가 또는 여자같이 생겼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성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여러분과 합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도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츤데레 같은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여러분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한두 번 만나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봐야 이 사람에게도 이런 감성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좀 어려워요. 그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조언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사랑스러운 시선. 이번 분들에게는요, 상대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뭔가 불안해서 서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봐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채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부디 이분을 조만간 빨리 만나서 행복한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에너지 받아가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 저도 즐거웠고요. 여러분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카드 배열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카드 배열이요. 참 특이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배열이라면요. 사실 지금 현재 3번 분들 곁에는요. 누군가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솔로이신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년 안에는 누군가가 생길 거라는 그런 카드 배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그 상대와는 어쩐지 뭔가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카드 배열이에요. 즉 이런 카드라면요, 이런 배열이라면 3번을 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아직 싱글, 독신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독신 사주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일단 한 장씩 카드를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완지의 딸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에는요, 이 카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인데요. 의욕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카드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걸로 할까요? 지금 이 옆에 밑에 보시면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한 여자분이 아주 즐거워하고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요 펜타클의 딸이었으면 이건 부모님이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나 부유함, 풍족함 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카드는 그게 아니에요. 완즈 카드란 말이죠. 게다가 딸, 즉 도럴, 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즈는 열정,
딸은 아직도 도달하기 직전이나 어느 정도 도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3번 분들은요, 평균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계시거나 평균 이상의 어떤 부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고, 더 멋진 것은 뭐냐면 그런 물질적인 부를 스스로의 힘이나 순전히 자기만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뭔가 자수성가형 커리어로 보여지거든요. 만약 3번을 택하신 분들 중에 아직 사회적인 기반을 닦지 않으신, 그러니까 탄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머지않아 자신의 능력만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커리어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거나, 혹은 장사라든지 어떤 가게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3번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업상의 능력으로 인해서 남들보다는 빠른 부를 이루어내실 가능성이 많은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바쁘게 살게 되실 운명이란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낼 수 있는 재능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연애까지도 놓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볼게요. 지금 이 카드를 봐도요, 지금 이 카드의 맥락이 똑같아요. 뭐냐면 3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아쉬울 게 없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금 3번 옆에 연인이라든지 연인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썸을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 지금 현재는 솔로이신 상태라도 3번 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뭐랄까, 시린 옆구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조차 없는 아주 넉넉하고 따뜻한 옆구리를 가지고 계신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카드에 나와 있는 이 여자분의 모습은요, 실제 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마음의 풍요라든지 풍족함을 이렇게 묘사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여자분, 여기 지금 이 여자분 손을 보게 되면요, 요 손이요, 금고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열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게 집안이 아닌 밖에 나와 있는,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춘 건 갖췄으니까 이제 어디 한번 내 반쪽을 찾아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뭐 찾다가 없어도 뭐 딱히 내가 아쉬울 건 없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인데요. 이게 지금 15번 메이저 악마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이 카드는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어떤 성적인 관계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분들에게 나오는 카드인데요. 지금 이게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된 어떤 전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카드를 뽑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카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건드려 보자면, 이 카드는요, 이 배열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늘 거쳐가는 관계라든지 일상처럼 치루어내는 어떤 육체 관계에 조금 질려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거든요.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가 딱히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뭔가 허전하다, 그런 뜻이죠. 감정이 소진되었거나 감정을 배제하고 육체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관계가 그립다라든지, 이제는 진짜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겨 있는 허그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식으로 따스함이 묻어 나오는 손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3번 분들 중에는 이처럼 진짜 소울메이트 같은 진짜 운명적인 반쪽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랄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모태 솔로인 경우예요. 이제는 정말로 성적인 관계도 한번 맺어보고 싶다.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뭔가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이성이라든지 뭔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를 놓쳐버렸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다 보니까 이성이 주는 어떤 그 마음을 받아보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사업 혹은 직장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사귀어 볼 시기를 놓치게 되었던 것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따스하게 안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그리워지게 된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 이게요,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기분은 아니에요. 이게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그 마음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어떤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속하든 두 가지 모습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가벼운 만남이 아닌 둘 다 진지한 관계를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런 그런 바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건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 나가느라 사랑이고 뭐고 그닥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장인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주는 의미는요, 3번 분들이 사랑이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동안은 그다지 변화가 없는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라는 뜻이죠. 즉 마음만 움직이고 있을 뿐 상황의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하게 되고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내일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왜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걸까를 알아보려고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사제 카드예요. 그죠? 하이 프리스티스. 이유가 있었네. 그죠? 3번 부대 스스로가 움직임이 일단 없고, 근데 이것도 보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메이저 카드거든요. 오래도록 가지고 온 습관이라든지 성향 그런 걸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3번 분들은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는 있는데 겉모습이나 남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은 지금까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대요. 누가 이렇게 소개팅을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그러실 거야. 예의상 아이 아니야 됐어 됐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진짜 된 것인 줄 알고 없던 얘기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때? 라고 묻는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3번 분들이 에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아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답을 했더니 예의상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도 모르고 연애할 생각이 진짜 1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무심한 지인들이 3번 주변에 쫙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요, 3번 분들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이런
인상 때문이라고 이 카드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든지 사랑이나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여사제 분위기를 주변에 풀풀 풍기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 게 3번 분들이 어떤 주변 주된 분위기로 감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딱히 결혼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사람이구나 라든지 원래부터 이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에만 열심히 사람, 일에만 집중하느라 일이 전부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비춰질 뿐이지 평생의 반쪽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근데요 이게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거 봐요. 이거 좀 보세요. 이런 와중에 지금 누군가가 훅 치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 보면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인텔리전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주 지적이고 거기다가 에너지까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기의 어떤 기운인 소드의 성향과 불의 기운인 어떤 완제의 성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조만간에 들어올 거에 될 거라고 지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카드 배열이요.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카드 배열이 아니거든요. 그냥 독신 운명이냐 결혼할 운명이냐 그것만을 보는 배열인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눈에 이렇게 퍽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빡 쳤다는 게 아니고 기운차게 팍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한 기운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3번 분들 인생에 꽤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그런 관계가 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와 이건 진짜 우왕이다 우왕. 진짜 우왕이네요.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결혼한다고 하는 카드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월드 카드 맞죠 그죠?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21번 메이저 완성을 뜻하는 월드 카드예요. 이분과 결혼하실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지금 혹시라도 이분과의 인연이 잠시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비껴서 잠시 돌아서 비껴가는 거지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보여져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전생에서 이어져 온 운명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좋아요 그죠? 아주 좋아요. 진짜 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더 이상 뭐 전해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뽑은 거니까 이왕 한번 보기로 하죠. 이건 아니 조언 카드까지 얘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기쁨과 환희. 이건 게임 끝이다. 게임 끝판왕 카드가 나온 거예요. 3번 카드 배열은요 진짜 카드 배열이 예술이에요. 예술. 어쩜 이리 신기하게도 나왔는지 진짜 신기하다. 이게 조이는 원래 기쁨이란 뜻이고요. 이 주빌레이션 한마디로 great happiness 엄청난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두 분이 이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아주 잘 살아가시겠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런 사이로 인생을 살아가시겠다. 더 이상 조언을 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카드예요. 결론은 3번 분들은요 독신으로 본인이 아주 살고 싶어도 혹은 아무리 비혼주의자라고 세상에 대고 외친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3번 분들의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겠다. 왜냐? 결혼할 운명이니까. 그것도 아주 잘 살아가게 될 짝을 만날 운명이니까. 이런 결론인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해 그죠? 좋은 에너지를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틈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3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는데요. 이분 꼭 만나셔서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축하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행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합니다. 우선 이 카드 배열을 보게 되면 4번 분들은요.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으신 일이 있거나 배신을 당했던 일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화가 나 있는,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전해져 오거든요. 뭔가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아니, 이건 분노라기보다는 우라통이 터진다 할 때 그 울화 있잖아요. 화병. 그런 게 느껴져요. 어, 카드에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게 될 리딩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한 장씩 리딩에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어, 일단 이게 여러분들 자리고요. 이게 상대분의 자리인데요. 4번 분들은요.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듯이 태생적으로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태어나신 분들이라서 심지가 강한 편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모습, 즉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성향이라면 사실 인간관계에서라든지 이성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4번 분들의 마음이 뭔가 크게 다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일상이 망가진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훌훌 털어내고 제 갈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실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참 특이하죠? 이게, 얼핏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떤 노 부인이 밤에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추억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화면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 부인은요.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카드가 사실은요, 저주의 카드거든요. 그 왜 있잖아요. 옛날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그 저주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 지금 옆에, 곤델 무침스키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어. 조금 기다려.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 밤마다 바늘이나 칼로 이렇게 막 찌르는 저주 장면.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야, 지금 공포영화 찍는 거야,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타로 카드는요, 우연히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4번 분들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진, 그러니까 단단한 상처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상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쩌면 4번 분들은요,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4번 분들은요, 극과 감정에 휘둘릴 정도로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상처든 아니면 반사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런 감정이 쉽게 잊혀질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게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묻어버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느껴지는 분노는요, 사실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제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기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어떤 헤어지게 된 연인 관계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연인 관계에서 생겨난 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뭐랄까, 살아온 환경? 이를테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한테도 이런 분노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로 늘 다투고 싸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 왔다든가, 부모님 중에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고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억눌려 왔던 분노가 커서는 결혼에 대한 혐오나 반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든가, 혹은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지속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왔을 때에도 이런 분노가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지 못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자체에 대한 반감과 부모님에 대한 연민 섞인 증오감이 이렇게 서로 막 교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늘 마음속에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닐 때 이런 답답한 분노가 느껴지게 되는 카드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 속하든 4번 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지난 시간들, 과거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픈 분노가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예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지금 이 카드상으로도 이 상처가요, 사람과 관계된 것이고, 감정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남녀 관계, 이성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라든가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 카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후 관계,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지금 이 배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카드를 뽑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오늘 주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짧게 끝낼 수 없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얘기는요, 넘어가기로 하고 그냥 독신이나 결혼할 운명이냐, 그런 주제에 한정해서 볼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카드는요, 4번 분들이 믿고 있었던 누군가로부터, 혹은 마음을 주었던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4번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카리스마 같은 성향도 어쩌면 과거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 보려는, 그러니까 힘겨웠던 자기 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된 그 당시에는 4번 분들이 지금 모습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한 감정 상태라서 그렇게 꾹 누르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감정 처리에 익숙하지 못해서, 혹은 감정 처리에 서툴러서 상처가 더 크게 남아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그 정도로 믿었고 그만큼 많이 신뢰했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거나 차단을 당했다면 상처는 더 크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원만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알게 모르게 가슴 속에 응어리를 맺히게 만든 그런 속상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카드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해져 와요. 다음 카드예요. 지금 이게 1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늘 균형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당금질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4번 분들은요, 다가오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철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라도 남아 있어야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을 텐데, 4번 분들은요, 이 카드를 보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 네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이 문은 그렇게 쉽게 열어주지는 않을 거야. 여기 있어도 네가 하는 얘기는 다 들리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해.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표정을 하고 얘기를 걸고 있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처음부터 계속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이건 지금 태양 카드예요.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배열에서는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다가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벽을 치고 상대가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자꾸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그게 이 카드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야. 태양이 비추면요 세상은 환하게 밝아져요. 그쵸?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건 그만큼 순수하게 혹은 투명하게 상대를 알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솔직 담백한 관계로 되어 간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그게 지옥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어요.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보이게 되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이게 되니까요. 나는 안 보고 싶은 건데, 진짜 안 보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도 알고 싶지 않은 어떤 상대방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다거나 누가 전해주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4번 분들의 눈에 그런 부분들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건요, 어찌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괴로워지는 거고 고민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마 과거의 사랑 혹은 지난날 4번 분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날 받았던 상처에 대한 기억이 4번 분들로부터 사랑이나 환상이나 뭐 그런 믿음을 앗아가 버린 거고,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스스로 철벽을 치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릴 수도 있다. 그러니 현재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본의 아니게 4번에게는 힘이 되게 된다. 카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번 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하시려면요, 여기 보이는 이 얼굴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얼굴들이거든요. 이것부터 기억 속에서 지우셔야 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조금 그랬네, 그쵸? 다음 카드 볼게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카드인데요. 근데 이 카드를 보면요, 지금 조만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4번 분들의 미래에 뭔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요. 이 카드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있는 카드인데요. 세례라는 건요,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증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의식이거든요.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어째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요, 지난날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정화를 시켜서 예전의 나를 죽여버리고 새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기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는 의식이에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카드요. 이 컵의 아들이라는 이 카드 때문이처럼 보여요. 컵의 아들이라는 건, 컵은요, 감정을 나타내고, 아들이라는 건요, 마음의 전령, 즉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컵의 아들은요, 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시커, 즉 컵을 추구하는 자, 컵을 쫓는 사람이기도 해요. 4번 분들은요, 아마 이런 상대와 인연이 되어서 결혼에 이를 운명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지금 전해져 오는데요. 다가오는 이성이요,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주고 있냐면 목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의 목소리에 힌트가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로 영상에서 전해주듯이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그냥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목소리로 찾는 거예요. 컵의 아들은요, 목소리가 부드럽대요. 차분하고 다정하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른 속도가 아닌, 그러니까 차분하면서도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이성이 여러분의 운명적인 상대가 될 거라고 지금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요, 잠시 눈을 감아버리고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알아차리게 될 수 있다고 지금 하는데,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카드는 컵 5번 카드인데요.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이 세 개의 컵들은요, 과거의 컵들이에요. 이젠 잊으시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자리에 여전히 이 두 개의 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거든요. 지난날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이렇게 미래에 얻게 될 이 두 개의 컵은요, 더 단단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요, 이 두 개의 컵을 집어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4번 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보이기도 해요. 과거의 컵을 붙잡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개의 컵을 꽉 쥐고 미래의 강을 건널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을 거란 얘기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호수 위에 이 여기 백조가 있어요. 이 백조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이 백조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을 결혼의 운명으로 이끌고 가게 될 상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좀 우아한 그런 기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건요, 목소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목소리를 찾아야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인데요. 조언 카드를 여기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왔네, 그죠? Longing and Desire.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카드. 지난날 4번 분들에게 고이든 아니든 고통을 주었거나 혹은 4번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4번 분들 인생에서 여기 밑에 보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이었을 뿐이고 인생의 스파링 상대였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아니 스파링 상대였을 뿐인데 왜 그렇게 아팠을까? 너무 크게 얻어맞았다고 나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넘어설 때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는 철벽을 스스로 부셔버리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라. 더 이상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아나가라. 그렇게 전하라고 이 카드가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사랑에 어떤 철벽을 치고 언제나 거리를 두게 되면요, 상처받거나 아픔을 느끼게 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쩌면 영원히 엑스트라나 조연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지도 몰라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새로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든 사랑이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야. 4번 분들은요, 주인공의 삶을 살 운명, 결혼으로 이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 행복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부디 이런 운명의 상대를 꼭 만나보셔서 목소리를 듣고 잘 찾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네요. 4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요즘은요, 얼굴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주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힘을 빼는 게 오히려 힘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4번 분들은요, 조금만 더 힘을 빼시는 게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깨에, 얼굴에, 몸에 힘을 조금만 빼고 얼굴에도 조금만 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더욱 좋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자꾸 지금 곤드레 무침스키가 밖에 나가자고 지금 매달려서요. 지금 나가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그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